안녕하세요. 교실에서 제가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역할입니다. 그런데 역할은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달 역할은 호중이가 칠판 담당, 지영이는 우유 담당, 민석이는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달이 되면 한 칸씩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두가 역할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주 커다란 단점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교실에서의 역할은 단순히 책임감을 기르는 장치가 아니에요.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하고 존재감을 건강한 방식으로 드러내지 못할 때 문제 행동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과거에 제가 역할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었죠. 이 방법이 다 좋은데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수정해서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고 싶은 역할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억지로 맡은 역할은 하기 싫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친구들은 잘 하지 않고 있으면 선생님께 고자질하고 싶어집니다. 반면에 하고 싶은 역할을 맡으면 학교 오는 것이 즐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우리 반에 꼭 필요한 역할이 뭘까? 라고 묻지 않고요. 교실에 어떤 역할이 있으면 재밌을까? 작년에 어떤 역할이 인기가 많았어? 어떤 역할이 있으면 학교 오고 싶을 만큼 신날 것 같아? 라고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잘 이야기할까요? 잘 못해요. 아이들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때 선생님이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얘들아, 점심 먹고 신청곡을 틀어주는 역할이 있으면 어떨까? 매달 생일인 사람을 모아서 파티를 열어주는 역할이 있으면 어떨까? 처럼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학년이었던 한 학생이 선생님, 저는 친구들이 등교했을 때 안녕 하고 인사해주는 역할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런 게 역할입니다. 뭔가 거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아침에 친구들이 교실에 들어올 때 안녕 하고 인사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친구들과 연결되어 기쁘겠죠? 저 역시 야, 호중아, 넌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친구들의 아침 기분을 책임지잖아 라고 말해줘요. 아이도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겠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아이는 문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역할을 만들 때 달라진 것은 우리 반이 20명이라면 역할을 30개, 40개쯤 만들어요. 더 하고 싶은 학생은 더 할 수 있게요. 물론 한 역할을 여러 명이 할 수도 있으니 실제 역할은 30개 정도 될 겁니다.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하고 싶은 역할을 떠올리는 것은 처음 역할을 정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분기가 지나고 역할을 바꿀 때는 추가하고 싶거나 삭제하고 싶은 역할만 조정하면 되니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고 싶은 역할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이름이 재밌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역할도 이름이 재미있으면 아이들이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역할 이름은 재미있거나 멋져야 합니다. 교실 분리수거할 사람 있나요? 보다는 캡틴 쓰레기카 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분실물 찾아주는 역할이라고 할 때와 우리 반 명탐정 누구죠?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이들에게 역할 이름을 손들고 말하게 하고 재미있는 것만 칠판에 적습니다. 중학년 이상은 조금만 예시를 들어주면 팡팡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학년은 이름 짓기가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한다면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우선 시작하는 데 초점을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역할을 배정할 차례인데요. 과거에는 지원서를 작성하고 투표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가졌다면 최근에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역할을 보면 매일 일거리가 있는 역할이 있고 가끔 일거리가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일거리가 있는 역할을 기본 역할이라고 하고 가끔 일거리가 있는 역할은 추가 역할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배정할 때는 역할을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고요. 희망자가 많은 것은 넘어가고 인원수가 맞는 것부터 배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같은 방식으로 두세 번 정도 반복하면 대체로 거의 다 배정이 됩니다. 내 역할에 희망하는 사람은 손을 들면 됩니다. 근데 희망이 뭐예요? 원하는 사람이죠. 원하는 사람. 자, 저는 달력을 하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옛날에 나 하다가 말았어. 달력은 2명. 일단은 사람이 많은 거는 좀 넘어갈게요. 심부름맨 하고 싶어요. 자, 너무 많아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적은 거부터 할게요. 열라요 하고 싶어요. 열라요 1명입니다. 네, 오유림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수수께끼 컬러. 자, 태범이, 그 다음에 윤주 2명. 좋습니다. 자, 의사 역할 하고 싶어요. 안 들었던 사람만이에요. 자, 그러면 지연이. 자, 다 하나씩은 들었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추가 역할로 가겠습니다. 자, 추가 역할. 저 지우개 하고 싶어요. 너무 많은데. 자, 일단은 다른 거 좀 볼게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은 따라하세요. 존댓말을 사용해요. 자, 존댓말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존댓말 사용해서 말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급적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역할은 최대한 인원수를 늘려서 다 하게 해준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작년에 저희 반은 손소독제를 짜주는 역할이 인기였는데 1명만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2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실 앞과 뒤에 손소독제를 두고 2명이 하게 했어요. 그 다음 바꿀 때는 4명이 손을 들어서 2명씩 격일로 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가급적 아이들이 원하는 역할은 모두 할 수 있게 조정했고, 그럼에도 혹시나 인원을 늘릴 수가 없을 때는 가위바위보를 하되 탈락한 학생은 추가 역할에서라도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청소같이 꼭 필요한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일 건데요.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면 역할은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 청소는 각자 합니다. 특별실 청소처럼 반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돌아가면서 하고요. 역할은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총 4번을 바꿨습니다. 저학년은 주기를 조금 더 빨리 해도 괜찮아요. 한 달, 2달 사이에 바꾸는 것도 좋아요.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역할을 하니 즐거워했고요. 누가 안 한다고 고자질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역할 정할 때 모두가 참여하니 모든 학생이 우리 반에 어떤 역할이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학생의 경우에 지금까지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내왔는데 역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좋은 관심을 받으니 문제 행동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으로 운영해 보시면 처음에는 하고 싶은 역할을 만들어야 하니 하고 싶은 역할 만드는 것부터 역할 배정까지 2시간이 걸릴 거고요. 한 텀이 끝나고 2번째부터는 1시간 안에 다 가능해질 거예요. 저는 시간 절약 부분에서도 이 방법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저희 반 역할을 어떻게 만들고 그 목적은 무엇인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역할을 통해서 친구들과 친해지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 몽몽쌤이었습니다.